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탈주에서 탈주를 막는 현상을 연기한 구견이라고 합니다. 손석 구견입니다. 네, 손석 구견님은 그 탈주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 궁금해요. 저는 이제 재훈 씨 초대로 시사회 날 VIP 시사회 날 받고, 그리고 뭐 그 감상평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달리는 영화에 굉장히 충실한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봤었지만, 그냥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한 액션 영화 이상의 그런 드라마적인 감동이 저는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때도 저는 와, 이거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좀 뭐 그 후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엄청 잘 되고 있어서 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진행이 저희끼리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뭐 재훈 배우님이랑 그동안 하도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여튼 우리가 좀 이렇게 떠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네. 좀 더 여쭤보면 네. 저희가 홍보의 일환으로 한 줄 평을 부탁드렸었을 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재훈의 매력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재훈 씨 작품을 저는 이제 그 우리 세대에서는 브라운관이라고 하죠. TV 이제 드라마로 요즘에는 더 많이 보면서 거기 이제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저는 최근에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탈주에서는 굉장히 거친 청년의 연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새로웠었는데, 그냥 단순히 뭐 좀 어떻게 보면 상남자를 연기하는 게 새로웠다기보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딱 시작을 하고 남한으로 도착하는 미션을 수행하기까지 이게 굉장히 달리는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플롯을 재훈 씨가 그 캐릭터의 변형을 줘가면서 한순간도 지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거를 봤어요. 그 안에는 좀 개구진 모습도 있고 조금 초반에는 얼빠진 모습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연기를 하면서 대본을 보면 배우로서 제 캐릭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씬마다 조금이라도 더 재미를 줄까를 이렇게 구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매너리즘에 좀 매몰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캐릭터 안에서 변주를 진짜 다양하게 줬었던 것 같아요. 딱 이 이상 가면은 그렇겠다 하는 그 바운더리 끝까지 이렇게 캐릭터를 집어넣으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냥 흔한 액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 이상의 걸 저는 본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길어지지만 하여튼 저는 연륜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연륜이 좀 주는 그 섹시함이랄까 그런 것도 봤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또 재훈 배우님한테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라 그래서 규남은 하나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했던 것 같고, 제가 촬영하면서 놀랐던 것은 그 초반에 이렇게 뭐랄까 집념에 있는 어떤 얼굴이었다가 구견 배우님 현상과 첫 촬영할 때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갑자기 뭐랄까 강아지 얼굴이 돼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모니터를 안 보고 진짜로 봐도. 근데 그게 뭐 무식한 얘기로 귀여워야지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강아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계산된 건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이제 와서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또 좋은 얘기를 형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이 주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동혁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뭐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 원래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마다 변화가 되는 그 규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흥미롭다라는 지점이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 영화를 극장 안에서 볼 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탑승을 해서 규남과 달려가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오히려 되게 대범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할 정도로 너무 과감한 선택들을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정말 삶 아니면 죽음의 기로에 선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짓이든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과감하게 또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속에서 그 상황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과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그리고 결국에는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그 수많은 시간들이 켜켜이 쌓은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마저 무용지물이 돼서 정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혹은 겪을 사람에게 뭔가 공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부분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했다기보다 그 시나리오에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그리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만난 캐릭터와 그 배우 때문에 그 규남이라는 인물의 그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다 다르게 또 적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요만 한 요 정도 요런 캐릭터면 한 요 정도 범주 안에서의 연기가 있겠지 하면 저는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좀 이렇게 좀 그 예를 들면 그 자기 아끼는 동생을 위해서 좀 비굴한 탈을 써야 할 때 그럴 때 그 어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저는 제가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씩은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날카로운 모습을 할 때도 그거보다는 조금씩 더 가고 그러니까 연기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원초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이면서도 그게 이질적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만큼을 선을 좀 저는 과감하게 던져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얼굴들이 그런 데에서 저는 나오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연기할 때 더 용기를 내서 좀 더 조금씩은 더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보면서. 예. 극찬의 말씀을.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얼마 전에 그냥 생각이 나서 심심해서 저는 하드란 걸 갖고 있잖아요. 탈주에 모든 테이크가 들어간 하드란 걸 갖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테이크들을 우연히 이렇게 쭉 재훈 배우님 연기한 거 그리고 테이크를 한 번만 가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여러 번 갈 때 어떤 테이크는 정말 끝까지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시겠는데 편집된 장면인데 규현 배우님이 나는 너 반가운데 너는 내가 안 반가운 것 같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사신 그러면 없어요. 네, 그때도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부터 해서 되게 감정적인 그거를 그냥 그것도 계산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역할은 이런 느낌도 한번 해보고 좀 갈 때까지 한번 진짜 가보는 것도 한번 좀 가볼까 이런 게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게 좀. 일단 시나리오 볼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플랜이 좀 명확했었고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보여줄지에 대한 거는 또 과거에 대한 그 전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상황에 있어서 벗어나야 되는 것 때문에 뭔가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산했다기보다 그냥 그 대본에 충실하게 저는 이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예상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도 분명히 숙지하고 내가 어떻게 대사를 칠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막 시뮬레이션도 하고 했는데 어찌됐건 나는 연기를 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경험되어지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시나리오를 봤던 것과 내가 연기한 지점에 있어서 감정과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온 것 같아.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정답인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그 되뇌이면서 묻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크를 더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 테이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기회가 더 폭넓어지기 때문에 영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오케이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볼게요. 혹은 더 한번 넘어볼게요. 이 호흡과 한계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제가 이 연기를 해야 되는 교남에 있어서 뭔가 명확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스로를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시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럼 이런 식으로 갔겠구나. 아니 어제는 좀 난장판이었고 굉장히 폭격이에요. 폭격이네. 어제는 난장판이 아주 재밌겠는데 손석구 배우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나는 혹은 영화 보시면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한 탈주의 장면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좀 별로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서 그 장면 좋아합니다. 그 마지막에 달릴 때 영화 보다 보면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가 나왔나 보구나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어찌됐든 모든 거를 이제 다 버리고 총도 없고 옷도 없고 이제 그냥 달리는 일만 남아서 그 지뢰밭을 이제 작전이고 뭐고 없이 막 내달리잖아요. 저는 그때 좀 울었어요. 그게 어찌됐든 그 탈주는 뭐에 관한 영화야 하면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막 이제 달리는 거잖아요. 그 뭐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저는 원초적이고 직관적이어서 좋았어요.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그 머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었어요? 그거는 그 머드가 정말 요 정도 깊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좀 그래서 재훈 배우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 게 그러니까 원맨 쇼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보시죠. 어떻게 해요?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전 이 장면 보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수지에 한번 빠져서 거의 생을 마감할 뻔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손에 공기가 만져져야 되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나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감독님이 질문지를 준비를 안 해주셔가지고 뭐라도 얘기해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탈주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별로다. 아니지 않나? 아쉽다? 교환이 형. 농담이고. 글쎄요. 좀 생각을 제가 오늘 그 지구가 끝나기 전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는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어서.
예상했던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예상했던 질문? 그것 또한 그 질문 또한 제가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네. 받아서 네. 한 인물을 연기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재훈 씨가 한 캐릭터를. 그러면 그럼 왜요? 나도 잘 달릴 수 있는데. 그거 좀 또 제가 또 좋아했던 장면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장면 진짜 크게 웃었어요. 그 재훈 씨가 죽은 척 하잖아요. 아, 네네. 딱 달리면은 교환이 창호 씨, 저 개새끼. 그게 나는 너무 절묘했던 것 같아. 그 네, 연기가. 네, 네.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쯤에서 저만 아는 부분 비하인드 하나 재훈 배우님 균형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놀랐던 게 저는 진짜로 얼마 전에 영화 다시 보면서 그 우리 원래 시나리오 혹은 설정은 그 구경 배우님 총 결정적인 한 방 맞고 이렇게 맞은 굉장히 이제 죽기 직전 상태로 한참을 저쪽 선까지 가야 되는 설정이었었는데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그 결정적 한 방을 맞고 딱 선에 요만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설정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얘기 그게 근데 영화 볼 때마다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바꾼 것이. 아, 그래요? 네. 네.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는 여기서 결정적이 맞고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였었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을 향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지점인데 그렇게 총을 맞고 처절하게 그냥 그 걸어서 가는 것보다 그 정말 목도에 앞두고서 그 짧은 거리 그 짧은 한 뼘이라는 거를 가기 위한 정말 인간의 마지막 그 몸부림을 그거를 통해서 좀 표현하면은 더 그게 극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너무 흔쾌히 아이디어를 받아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또 연기를 할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주셔서 고마운 게 많은데 그 영화 보시면은 차가 기름이 없어서 덜컹덜컹해서 멈추는 설정이 있는데 그게 사실 멀쩡한 차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고장난 차를 운전하면서 찍기 되게 힘드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니까 또 재훈 배우님이 알아서 본인이 이제 브레이크 밟아서 고장낸 티를 내면서 동시에 이거 왜 고장났지를 연기해야 되는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 거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아니고 네, 진짜 네. 야외에서 찍었군요. 네네. 그래서 항상 뭐 찍다 보면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또 흘러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해요. 말이 되게끔 나는 리얼리티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제 뭐 배우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게끔 연기를 하는 것도 배우의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몫이지 않을까. 그게 실패할 수도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았다면 쓰실 거고 뭐 연기가 별로 안 좋았다면은 안 쓰실 테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있지만 그냥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우연치 않게 그런 경험도 없고 고장난 척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스스로 어려운 미션이었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되게 또 리드를 잘 해주셔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전 리드 한번 없고 그냥 구경만. 네. 저는 생각이 났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게 막 도망을 가서 그게 재훈 씨였는지 교환 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막 갈대밭에서 싸우기 전이었나 후였나 한번 갈대밭에 앉아 있는 등으로 풀샷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형, 그게 네. 그게 교환 형이었나? 네, 현상이요. 거기 혼자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네네, 현상. 쭉 나와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조셔서 저기 왜 나왔나 개인적으로 저는 어. 싶었었는데 그 봤어요. 시사회 하고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변요한 씨가 지나가다가 이제 한준이가 우리 또 아는 감독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 씨가 오더니 그 장면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 너무 멋지지 않았어? 아, 나랑 취향이 좀 다르구나. 그랬어요. 네. 재밌네요. 네. 같은 샷을 보고 또 느껴지는 게 또 다른 거니까. 네. 아, 네. 그 장면은 원초적이고 직관적이지 않죠. 몰려가는 장면이어서 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질문 안 주셔서 굳이 뽑자면 뭐 그렇다는 거였어요. 네. 이쯤에서 질문 한번. 네, 맨 앞에. 맨 앞에. 네, 빨간. 초반부 남북 관계 전심에서 원래는 멀리서 이제 총을 맞는 거였는데 이지훈 배우님께서 극적인 상황을 위해 가까이서 맞는 걸로 변경을 요청하셨다는 말씀하신 걸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혹시 이 장면 말고도 기존 연출과 달리 현장에서의 즉석을 바꾸신 연출 장면이 있으신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장면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바꾼 거 아니고요. 네. 촬영 한참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랬던 거였고,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바꾼 거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재훈 배우님이 그렇게 함께 얘기 나누면서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터널 입구에 잘 보면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그거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게 있어야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 이런 설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랬지.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목걸이, 동혁의 목걸이 설정도 아주 초창기 때 만났을 때 왜 동혁의 목걸이가, 그러니까 규남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얘기를 나누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의지가 강한, 진념이 강한 사람이라도 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이제 이 캐릭터의 동력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네, 그런 게 좀 그런 동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얘기 나눈다. 네, 목걸이도 그래서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나눴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석구 배우님. 저기 맨 끝열에 저기 두 손 들고 계신 남성분. 네. 네. 이번에 영화 처음 보는데 200만 돌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약간 그 북한병이 약간 스톰트루퍼처럼 총을 잘 못 맞춘다고 해서 사실 약간 개연성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재훈 배우에 대한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설득이 되었는데요. 그 약간 그 대사에서 실패해보는 것도 하고 싶다는데 그래도 영화에서 항상 성공만 해가지고 약간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감독님이 주로 이재훈 배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는 연출을 좀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뛰는 거를 좀 하는데 혹시 그런 연출을 하시는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꾸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왼쪽 오른쪽은 그냥 많이 하는 나아간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첨언하자면 그냥 캐릭터 자체가 직진한다는 게 개념이 중요했어가지고 네, 계속 나아가는 게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셔츠 입으신. 네. 네, 저기 뒤에 저기. 네. 저는 규남이가 남한으로 기순한 뒤에 규남이한테 현상은 꿈을 꾸게 해준 피아노 형으로 남았는지 아니면 내일로 나아가는 걸 막는 추격자의 존재로 남았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이 영화가 진짜 음악 영화로 느낄 만큼 음악들이 다 좋았는데 혹시 사운드 트랙을 발매할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거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막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꿈을 꾸게 해준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존재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계속 형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또 소식이 닿고 만날 수 있다면은 또 굉장히 또 의미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상을 저는 시나리오를 덮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OST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음악 감독님의 영역인데요. 네, 참고로 전작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는 2020년 10월에 개봉했는데 이번 달에 나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요새는 탈주도 나온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네, 핸드폰에 불. 네. 일단 너무 소중하고 귀한 영화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저희가 어제 이 영화 자체가 배경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장소 선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장소를 선정을 하셨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재원 배우님께는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를 극장에서 20번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초반에는 3번 정도는 팝콘을 사들고 들어갔는데 다 못 먹고 나서 항상 팝콘을 먹는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너무 규남이의 절박함이 너무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저도 많은 부분을 느껴서 그 음식을 가장 많이 절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드시면서 이제 촬영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먹고 싶었던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장소는 큰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이렇게 북한 관련된 영화들 중에서 이를테면은 관객이 북한을 방문한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로 무슨 리얼리티라든가 이런 걸 그냥 노력했다 이렇게 접근한 영화들이 네. 하여튼 탈주는요. 그런 접근은 제가 이렇게 영화에 뭐랑 안 맞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딜 왔는데 여기가 북한인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이 공간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모호하잖아요. 꿈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 옛날스러운데 좀 펼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북한인데 약간 그 70년대 뉴 할리우드 영화풍이라고 이렇게 좀 이상한 웨스턴 같은 걸 좀 변형한 영화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느낌 나는 공간들도 찾았다기보다 찾고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덧대면은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먹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먹는 부분이 또 시원치 않고 먹는 게 생기면은 주변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또 규남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좀 달고 살았던 것 같고 그래도 오전에는 너무 평소의 습관대로 사과 한 개를 먹는데 반 개 정도 먹고 그리고 뭐 좀 견과류 같은 거 조금 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탄수화물을 아무래도 좀 많이 절제하고 좀 참아내자 그게 너무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촬영 끝날 때 그러니까 갈수록 좀 이렇게 뭔가 기운이 없고 좀 얼빠진 사람처럼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촬영할 때는 눈에 총기가 있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끝나면 나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라는 상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었었던 게 짜장면 탕수육이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오늘 저기 뭐 전매추 이러고 얘기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탕수육 짜장면이 생각이 나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기도 한데 먹었을 때 바로 살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도 짜장면 좋아해요. 네. 라면도 좋아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이 좀 강력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좀 맛있게 또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탈주를 못했겠네요. 나 그거 못 참어.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작품 하시면서 배우님은 조절을 하거나 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범죄도시 2 할 때 엄청 또 그때는 먹은 거. 그건 쉬워요. 먹으면 되니까. 근데 있어요. 그런 작품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오면 이제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막상 해야 될 때 되면은 뭐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때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범죄도시 2에 나오셨었죠. 아니 너무 달라가지고 이미지나 그렇지. 네 까먹을 정도였어요. 네, 잘 봤어요. 진짜. 먹는 건 쉽지. 그죠? 저쪽에 패드에 저요. 저 규남이가 총구를 바라보는 씬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궁금하고 왜 총구를 많이 쳐다봤는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현상이 이제 동혁과 규남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높은 위치에서 스코프로 바라보고 먼저 동혁을 쏘고 이제 규남을 쏘려고 이제 쳐다볼 때 그때 이제 바로 계속 뚫어지게 보는 그냥 쏠 테면 쏘봐 뭐 그렇다고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시나리오상에 써 있어서 연기해봐. 근데 그게 뭐 도망가기 위한 뭐 하나의 방법으로서 뭐 저기 설정을 해. 근데 그런 거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네, 여기서 항복할 생각 없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쳐다본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약간 보면서 놀랐던 게 여태까지 그래도 작품 하면서 나에 대한 얼굴을 그래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새로운 나의 얼굴이 있네? 라는 거를 우선 감독님이 또 그 현장에서 그 장면 찍고 죽여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모니터 하면서 되게 저도 좀 강렬하게 왔었던 장면이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스크린에 얼굴만 딱 나왔을 때 관객분들이 뭔가 딱 자기가 뭔가 이 얼굴을 보면서 빨리 도망가, 총 안 맞고 잘 도망갔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또 마음이 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 가끔 이렇게 배우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모니터 나한테 이런 얼굴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 가끔 지금도 비슷한 얘기 저 배우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석구 배우님도 그런 적 나한테 이런 얼굴이 있어 이런 게 느끼는 적 있어요? 가끔 있죠. 모니터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근데 그런 건 그 같이 작업을 하는 감독님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탈주 보면서 진짜 못 봤던 재훈 씨 얼굴 많이 보긴 했어요. 네. 저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손석구 배우님이 나온 작품들 다 봤죠. 다 봤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구씨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한 작품을 보면은 뭐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단락단락을 잘라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해방일지에 나왔었던 구씨 장면은 계속 돌려봤어요. 네, 뭐 내용 자체도 너무 특별하고, 근데 서로 나누는 대사도 그렇고, 그 구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사가 뭐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되는 어떤 그 과정,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곳을 다시 돌아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되게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되게 내려놓은 뭔가 그 평온한 인물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아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의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의 다른 매력은 또 무엇이 있을까를 되게 또 궁금해하면서 다음 작품이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걸로 되게 또 봤었던 작품이에요. 그게 시간하고 되게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모범택시를 오랜만에 보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장면을 내가 지금 하면은 내가 과연 지금도 저런 선택과 저렇게 할까 하면 저는 거의 대부분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씨가 했던 뭐 어떤 장면이 있어. 그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생각이나 뭐 지금 나의 정서적인 템포로 저거를 하면은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지? 나 가끔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연기를 저렇게 안 할 것 같은. 네네. 그런 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에서도 다른 얼굴도 있지만 과거에 했던 거를 보면 맞아 나 저런 얼굴이 있었어 하는 것도 또 반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가다가. 그래서 소름 돋는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 해방일지를 본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작품에서 형이 연기했었던 그 구씨 캐릭터는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드라마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상하잖아요. 너무 작품이 좋은데 저 캐릭터도 너무 좋은데 내가 저 캐릭터 연기할 수 있을까? 하면은 죽어도 못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처할 사람도 아예 없다. 네. 너무 감사해요. 누가 한번
발음은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실제로 그 DMZ에서 20대 진짜요? 초반에 군 생활을 하고 정말 그 38선을 넘어서 온 또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사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배우들 대사를 다 이렇게 지도해주고 영화 속에서도 유랑민 그 무리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친구한테 요즘 쓰는 그 북한 말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 고증이 엄청 된 거네요 정말. 그쵸. 네네. 그래서 예전에 봤었던 그런 공동경비구역 JSA라든지 제가 출연했었던 고지전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북한의 배경이 된 곳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좀 입력이 잘 돼서 충분히 이질감 없이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그 말투에 있어서 그 대사들 라인들을 다 잡아주고 제가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다 녹음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때 저 질문이요.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 사투리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해볼 뻔한 적이 있어서 어디야 경상도 사투리를 엄청 나름 혼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결국에는 어쩌다 이제 그 작품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기회를 못 갖고 있는데 그런 나는 두려움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연습을 막 했어요. 어떤 네. 억양을 이렇게 잡아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대사는 예를 들어서 그냥 내 말로 하면 몇 가지의 방식으로 그 대사나 몸짓이나를 할 수가 있는데 나한테 익숙한 언어가 아니면 사실은 내가 배운 거 한두 가지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연기할 때 좀 답답해지지 않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실제로 어떤 사투리든 외국어든 잘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느끼는 나도 지점들이 그걸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네. 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좀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파파로티라는 작품을 찍었을 때 그때 그 경상도 말투를 써야 되는데 저도 써본 적이 없고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제약이 되게 많아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웅이 형이 너무나 부산 네이티브신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그 인물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부산을 배경으로 한 또 경상도 말씨를 쓰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혹자들은 그런 작품들 보면은 배우들이 대사할 때 되게 뭔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외국 작품에 있어서 한국어 대사 나올 때 되게 저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인지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들에게 숙제이지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극 같은 것도 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톤과 여태까지 쌓아왔었던 수많은 사극 작품들을 사람들이 봐서 그것들이 인지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과연 벗어나서 내 말투, 새로운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저 역시도 항상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스킬과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미션이 주어지면은 그냥 주어진 거에 있어서 그냥 믿고 계속 준비한 것을 시도하자. 네. 근데 그것마저도 한두 가지도 못할 때가 의외로 있으니까 그게 참 스트레스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상황에 나는 정말 처음 느끼고 진실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사 라인 너무 좋았어. 이제 완벽하게 했는데 근데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았어라고 하면은 저는 또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들으니까 근데 저희 장면 중에 촬영할 때 생각하는 것 중에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 그 대사 중에 균한 대사 중에 이렇게 동혁이라는 친구가 홍사연 배우가 연기하고 그 동혁이라는 친구가 이제 지도 먼저 들고 튀어서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을 때 아마 대사가 지금 뭐 이 길로 가면 개죽음이야. 오늘 밤 나랑 같이 가잔 말이다. 이렇게 빨리 대사를 길게 쳐야 되는 게 있을 텐데 그때 그냥 솔직한 얘기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니터 보고 와서 한 번만 더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그리고 그게 아마 한 번 더 간 게 오케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북한 우리는 이제 우리 배운 북한 말이라고 하면 억양인데 사실은 그 억양과 어떤 그 순간의 감정이 되게 이상하게 믹스돼서 저거 연기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저도 보면서. 네, 왜 다시 가자고 했는지, 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꿨는지.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연습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 대사 라인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동혁을 설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연습한 대로 하면은 될 것이야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그 동혁이 얼굴을 보고 그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계속 그 달라지는 감정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연기에 대한 정답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목표 지점은 있지만 거기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는 특히 남겨지는 거잖아요. 왜 과거에 우리가 그 필름을 카메라를 통해서 찍고 현상을 해서 이 스크린에 나오는 건데 그럼 그 기록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 하나를 봤을 때 뭔가 진실되고 싶다라는 저는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연기했을 때 정말로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찾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관객분들에게 그 진심이 정말 잘 통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뭐 진심이 잘 들어가지 않은 다른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테이크가 선택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배우로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래도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했다라는 것이 다 하나하나 맞닿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 같아요. 네,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전 옛날에 영어를 좀 해야 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걸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인데 뭐가 좀 안 맞았어. 그럼 저는 다시 가자는 말보다 제일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뭐요? 그건 후시. 집에 갔어요 난. 좀 말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녹음실 가서 다시 그 부분만 또 녹음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저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북한말 그거를 어떻게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한 분의 실제로 그 젊은 친구가 북한말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이 나이 때 20대 북한말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같은 북한말인데 재원 배우님이 생각하는 자기 이 규남이라는 캐릭터 동시에 이걸 연기할 본인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좀 더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내가 편한 영역 안에서 북한말을 끌어온 것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나를 지도해준 그 친구가 만족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게 있대요. 저 그 성대모사의 달인분들을 보면
이거는 물론 성대모사는 아니지만 성대모사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말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서를 탑재를 한대요. 그러면 그게 근데 저도 약간 저는 성대모사를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서 저도 따라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정치인 성대모사를 좋아해서 여기는 저녁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쪽에 드신 분 뒤쪽에 네, 오른쪽이요. 네, 지금 아니요. 네네, 아니요. 네네네네네네. 현상이는 어제 그 질문에서 여기 남한으로 아쉬웠던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남한으로 넘어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대답했는데 혹시 규남이는 아쉬웠던 점이 또 기억하실까요? 규남의 입장에서 동혁이랑 같이 가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슬펐을 거예요. 네, 슬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혁이 가고 싶어하는 것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가족이 없지만 그래도 동혁을 그리워하는 그 가족을 만나러 가서 동혁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더 힘을 내서 계속 내달리게 되는데 네, 아쉬운 지점은 내가 이렇게 양화대교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면서 동혁이를 또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끝내래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두 번째 줄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북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규남에겐 더욱더 그 탈북을 한다는 게 엄청 큰 신념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 규남의 삶을 관통하는 신념, 가장 큰 신념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현상을 생각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어떤 거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석구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부교한 이즈 섹시라는 한 줄평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 배우분들에 대한 한 줄평이었고 영화 자체에 대한 한 줄평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네, 그 섹시라는 말에 질문을 이제 살짝 까먹었는데 한 번만 더. 규남은 어떤 신념으로? 네. 아까 그 형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꿈, 네, 그 꿈이라는 게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호화롭고 너무나 평온하고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그리고 현상은 또 그렇게 제시를 하고 형으로서 저의 어떤 안위를 보장을 해주는데 그것이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네, 실패할지라도 해볼 수 있는 어떤 도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규남의 신념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과거에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던 그 꿈을 생각을 하면서 규남을 굉장히 이입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넘어와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 꿈을 이뤄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여행사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아노 형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꿈에 또 맞닿아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또 소중한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고 못 가게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나는 여기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또 그리워하고 궁금해하고 네, 소식을 네, 좀 궁금해하면서 찾아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환이 형은 정말 섹시했죠. 그 교환이 형만의 그 섹시함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같이 연기해 보면 저도 뭐 저 짧게 했었지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형은 정말 재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섹시했고 영화의 한 줄 평을 뭐 하자면 이게 어찌됐든 여기에 나오는 귀남이나 현상이나 사실은 문학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배경이 그렇다 보니 살면서 뭐 흔히 겪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초를 겪으면서 찾아간 곳이 그 귀결점이 결국 꿈이잖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그게 좋았거든요. 둘 다 막 액션을 막 엄청 잘 싸우거나 엄청 막 달리기를 잘하거나 어떤 액션 영화에 걸맞는 그 피지컬을 탑재한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뭐 음악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이러다가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사선을 넘어야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게 저는 리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를 하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사선을 넘게 되느냐, 결국에는 꿈 때문이잖아요.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무슨 엄청난 영화제에서 엄청난 주제를 다루는 지금 현 사회의 그런 상황을 다루는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 저는 영화를 볼 때 늘 저를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시키게 하는 영화는 한 인물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탈출도 그랬고, 그래서 저한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젊은 클래식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재밌게 본,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영화가 이제 뭐라 그러죠? 손익분기 전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짧게 조배우님의 끝인사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또 GV를 하는데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지금 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조심스럽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와주시겠다고 해주신 우리 손석구 배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름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객석이 꽉 찬 것도 형이 해준다고 하니까 다 오시고 네,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독님도 처음 오늘 뵙는 자리여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재현 씨가 가는 길을 응원을 해요. 굉장히 진중하게 영화를 대하는 친구라서 배우로서도 배울 점이 많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영화인으로서 지금 뭐 유튜브도 이제 하시잖아요. 그 재훈 씨네라고 그거 보면서 저는 진짜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영화 우리나라의 극장가를 어떻게 보면 살리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해서 저는 늘 재현 씨가 하는 일에는 동조하고 돕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